네, 여러분들. 지금 4시 54분입니다. 금요일이고요. 3시 11분이고요. 4시 11분이고요. 4시 55분입니다. 한 5시 정도 됐습니다. 지금 한 2시간 정도 2시간 정도 잠이 들었는데요. 지금 여러분 제가 차 안인데요. 보십시오. 난로를 가스예요. 히터를 조그만 걸 하나 샀어요. 2시간 전에 제가 잠이 들 때 이들이 호흡곤란제를 쏘는 거예요, 얼굴에다가. 지금 제가 호흡곤란이 와서 잠을 막 깬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얼굴에다가 스테아린산 칼슘하고 호흡곤란제하고, 예? 마취제를 3가지를 한꺼번에 때려 붓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호흡곤란이 와가지고 지금 깼어요. 예? 지금 차 안에서, 여기 지금 손난로인데요. 차 히터가 고장이 나가지고, 요 조그만 손난로를 켜게 됐어요. 그랬더니, 지금 온몸에다가 스테아린산 칼슘을 때려 부어가지고, 예? 사람을 그냥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리고, 마취제 싸가지고, 그리고 숨을 못 쉬게 이 잠들기 전부터 호흡곤란 오는 약을 쏘더라고요. 예. 그 3가지로 지금 숨을 쉴 수가 없어가지고 지금 제가 깬 상태입니다. 예. 그리고 얼굴을 닦아내니까 쓰레기 청소하는 차를 보내서 다시 얼굴에다 또 갖다 때려 붓는 거예요. 예. 이게 지금 여러분 안철수 대선 후보 선거 사무실에서 2명이 2차례에 걸쳐서 사람들이 죽었죠. 예. 발전기 틀었다고요. 지금 창문도 다 열어놓은 상태예요. 저쪽으로. 저희 약을 여러분들 5년간 제가 약을 맞아가지고 이들의 약 종류까지 제가 다 파악을 해가지고 이제 세상에 알리고 있는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스테아린산 칼슘, 마취제, 호흡곤란제 3가지를 때려 부어가지고 난로 켜가지고 이제 한 개 안 돼가지고 이제 사망했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죽이는 겁니다. 안철수 대선 후보 때 이재명 씨 정신건강복지법안 강력하게, 예? 시장으로서 66명을 행정입원으로 가뒀죠. 예? 세월호 사건 터뜨려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키고요. 예? 정신건강복지법안 추진 안 한다고 그렇게 한 겁니다. 예? 그리고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 5 후보들한테 정신건강복지법안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냐 언론을 통해서 질의를 한 후에 문재인 대통령을 불법 선거로 당선시켜 놓고 4년간 이러한 상황을 만들어 가지고 국민의 마음은 화학무기 쏘게 만들고 국민의 마음은 비밀 방역으로 살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신건강복지법안이 문재인 대통령 임명되던 달 전면 개정이 됐습니다. 기다렸던 거죠. 그 순간 학수고도 했던 거죠. 그래서 4년 내내 정신건강복지법안 및 감염병 예방법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를 수백 차례 수정을 해가면서 이 나라 상황을 만든 거예요. 뭐 짧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저기 박근혜 대통령 때 당정청 협의회라고 있었죠. 메르스 사태 일어나면서 당정청 협의회라고 2주일 만에 한 번씩 당정청 협의회를 해야 된다. 왜? 국회 선진화법이라고 해가지고 몇 가지 법안을 당정청 협의회를 해서, 당정청이라는 여러 당들, 여야당들, 정부 기관들, 청와대 세 군데가 한꺼번에 당정청 협의회를 해야 된다. 긴급 협의회를. 그거로도 지금까지도 당정청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2주마다 한 번씩. 정확하게 2주마다 한 번씩은 하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박근혜 대통령도 2주마다 한 번씩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법안들이 개정이 된 게요. 정신건강복지법안, 테러방지법, 이 지금 WHO 비밀 방역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법안이었고요. 인간 살처분 법안이고요. 두 가지가 합쳐지면. 우울증 환자는 자택에 해를 가할 수 있으니 수면제 처방만 받아도 F코드를 매길 수 있는 법안이고요. 국민들 1,500만 명을. 시청, 구청, 경찰, 법원, 언론까지도 정신건강복지센터장에게 협조라는 계엄령이고요. 테러방지법은 F코드 매긴 자는 자타에게 해를 가할 수 있으니, 지금 오토바이 지나가서 얼굴에다 또 때려본 거예요. 자타에게 해를 가할 수 있으니 테러범으로 규정해서 감시, 통제, 수집, 정보를, 수집은 정신건강복지법 아니고요. 수면제 처방만 받아도 시청, 구청, 병원, 의사, 구청, 시청, 주민센터의 복지사, 경찰들은 정신건강복지센터장에게 그 국민 1,500만 명의 일반 질병만 걸려도 지금 또 지나가면서 그러고 있습니다. 일반 질병만 걸려도 F코드를, G코드를, 그 질병 개인 정보를 넘겨주게 한 법안입니다. 그래서 일반 질병 코드를 가지고 F코드를 매겨가지고 테러방지법을 결부시켜가지고 적용시켜서 자타에게 해를 가할 수 있다. 우울증 환자는 자타에게 해를 가하는 사람을 테러범으로 규정을 해서 이 화학무기로 화학무기 금지 조약 11조항을 결부를 시키면요, 자타에게 해를 가할 수 있는 우울증 환자를 테러범으로 규정을 해서 화학무기로 평화적인 목적으로 제압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니까 얼굴에다도 때려 갖다 붙습니다. 바라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법안하고 화학무기 금지 조약 11조항을 적용시켜서 그 세 가지로 지금 이 인간 살처분을 하고 있는 거고, 이 세 가지 법안은 전 세계에서 지금 WHO 비상사태로 통과를 시켜가지고 전 세계 국가에서 통과시켜서 지금 이 만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요, 당정처협에서 거기에 여태 지금도 당정처협회를 정부에서 하고 있는데요, 당정처협회에서 통과시킨 법안들이 뭐냐면은요, 여러분들 저기 자살방지원도, 이게 지금 테러범들, 조직 스토킹이라고 알려진
그렇게 이제 피해자들이 알고 있죠. 이 사람들이 뭐 어떤 집단이다 알바비를 받는다 뭐 이렇게 알려져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요. 당정청 협의회를 통해서 공무원 연금법, 예? 이 지금 자살방지원도 긴급대응팀들 그 공무원 연금법, 예? 그 다음에 이들이 차량 둘러싸죠. 이 피해자들. 그 차량 개인 뭐 개소 개소별법인가 차량 그 세금까지도 낮춰주고요. 예? 그 다음에 대학생들 자살 방지원들 그 대학생들이 많죠. 예? 그 학생들 그 대출이나 여러 가지 지원법, 예? 그 다음에 그 교육감, 그 세월호 때 교육감이 큰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안개가 꼈는데 아이들 다른 배들은 출항이 안 되는데 아이들만 출항을 시켰습니다. 예? 교육감이 한 짓입니다. 예? 얘기하니까 또 머리에다 그냥 얼굴에다 그냥 때려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아이들 테레비에 서너 시간 동안 배가 가라앉는 거를 국민들이 보게 해놓고 구출을 하지 않고요. 예? 지나가는 미군 함정이나 수십여 대의 그 어선들이 모여가지고 그 다음에 또 아이들을 구하겠다고요. 또 그 근처에 있는 그 조선소에 있는 배들 견인하는 그 큰 견인하는 그것 장비들이 와서 배가 가라앉으니까 안 가라앉게끔 잡겠다. 그 작업을 전부 와서 하겠다라고 하는데 전부 막았습니다. 해경에서요. 예? 못 오게. 접근 못 하게요. 그래 놓고 해경 구조경이 배를 양쪽에 묶어서 끌어가지고 바다에다 담가가지고 침몰시킨 거예요. 너무 빨리 가라앉질 않으니까 아이들에게 움직이지 말아라, 가만히 앉아 있어라, 그렇게 지시를 내리고요. 방송으로. 그래 놓고 교육감이 대통령 청와대한테 보고를 한 거예요. 아이들 다 구조됐다. 그런 아이들이 수장되는 모습을 그 조선소에서 장비를 보내서 침몰을 막겠다. 미군 군함들이 아이들을 구하겠다. 그 동네 어선들이 수십 대가 모여가지고 아이들을 구하겠다라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보십시오. 여러분들 그 세월호 사건 때 아이들 배 수시간 동안 잠기는 거 보셨죠? 여러분들은 한마음 한뜻이었을 겁니다. 저도 그때 그 생각을 했으니까요. 자, 창문이 수백 개가 있어요. 예? 내가 저 현장에 있다면, 예? 내 주먹으로라도 안 되면 머리통으로라도 저 유리를 깨고 애들을 구할 텐데 왜 저거를 그냥 쳐다보면 보고 있는지 이해를 전 국민이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군함이나 어선이나 그 유리만 다 망치로 가서 깨고 1시간이면요 애들 300명 금방 구해요. 그 유리 창문이 30개가 넘는데. 예? 단 한 명도 구하지 않은 채 일부러 그렇게 해서 침몰시킨 거예요. 그래 놓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여러분들 그때 상황을 잘 아실 겁니다. 예? 어이가 없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구하지 않은 거였어요. 예? 침몰되기만 기다렸던 거고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해경 구조경으로 배를 끌어가지고 배가 빨리 이렇게 가라앉질 않으니까 이렇게 기울었지 않습니까? 배 양쪽에다가 밧줄을 묶어가지고 이렇게 당겨가지고 침몰을 시켰어요.
그래 놓고 그렇게 일부러 애들을 빠뜨려 죽여 놓고 국민들이 그거를 언론으로 텔레비로 다 보고 있었는데 대통령한테는 교육감이 아이들이 다 구조됐다라고 보고를 한 겁니다. 자, 국민들은 텔레비를 보고 알지만요. 대통령은 텔레비를 보고 알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대통령인데 보고를 받고 먼저 국민들보다 먼저 더 빠르게 보고를 받고 대처를 하거나 국민들한테 언론에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니까 보고를 받게 돼 있습니다. 대통령이 발표를 했었죠. 아이들 300명이 모두 한 명도 빠짐없이 구조됐다고 텔레비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거를 봤을 때 국민들이 보십시오. 텔레비로는 아이들이 다 수장되고 있었는데 대통령은 아이들이 다 구조됐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저 정신 나간 대통령 아니냐. 아이들 다 지금 수장되고 있는데 다 구조됐다라고 발표를 하게 만든 겁니다. 자,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요. 대통령이 그 시간에 국민들처럼 한가하게 텔레비 보고 있겠어요? 각 부서에 보고를 받으면서 지시를 하고 그러는 상황이죠. 자, 그런데 거짓 보고를 한 겁니다. 교육감이요. 거짓 보고를 한 거예요. 대통령한테. 교육감이. 예? 대통령이 보고받은 거를 뭐 각 부서의 그 장들한테 보고받은 내용을 뭐 믿지 못해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예? 더군다나 아이들이 300명이 구조됐다라고 보고를 받았는데 그거를 의심할 여지가 있는 겁니까? 빨리 국민들을 안정을 위해서 발표를 그대로 한 거죠. 누구 잘못입니까? 거짓 보고한 교육감이야 그 밑에 사람들 잘못이죠. 지금 여러분들 이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국민들한테 심리치료라고 하는 꼬라지 보십시오. 째려봐라, 기침해라, 층간소음, 보복운전 유도, 거짓 미투, 집단성추행, 자동차 급발진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짓 족족이 다 거짓말이고 기만이고 이간질이고 이 의사라는 것들이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정신과 의사라는 것들이 수준이 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때 아이들은 다 수장이 되는 걸 국민들이 봤는데 아이들이 구출됐다라고 보고할 수 있는 그러한 밑에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다 수장되고 있는데 다 구조됐다라고 보고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정신건강복지센터 심리치료 말고는요. 예? 정신건강복지센터 심리치료라는 거죠. 자, 노무현 대통령 때 사스가 왔습니다. 예?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때 메르스가 왔고요. 사스 때는 약했기 때문에 사스, 메르스 전부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그때서부터 사스 때부터 2002년도부터 WHO에서 지금까지 6차례의 비상사태를 각국에 선포할 것을 독촉을 해왔습니다. 다 전부 코로나 바이러스예요. 그러면서 WHO 매뉴얼이 뭐냐면은 긴급 대응팀을 구성해서 무증상 감염자까지 철저하게 그 정보를 수집하고 감시하고 통제하고 제재하지 않으면 전 세계에 팬데믹이 온다.
그래서 그것을 실행할 것을 독촉을 해 왔던 거예요. 비상사태는 즉 계엄령이에요, 여러분. 길게 따지고 할 것도 없고 법안에 분명히 시청, 구청, 경찰, 법원, 언론까지도 대한민국의 행정부, 사법부를 정신건강복지센터장에게 협조하라. 예. 매번 말씀드리지만 법안에 협조라는 단어는요, 예. 지시에 따르라는 얘기예요. 예. 대통령령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정신건강복지법안이. 예. 그리고 여야당 국회의원들이 만장일치로 일주일 만에 통과시켰고요. 그런 법안은 없습니다. 일주일 만에 여야당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던 법안은. 왜 그랬겠습니까? 대통령령으로 행정부, 사법부 모든 기관들을 정신건강복지센터장, 여기 정신건강복지센터, 여기 질병관리청 산하 복지부 정신과 의사가 센터장인데 그 사람이 정신과 의사 개인 사설업체인데 왜 그 사람 말에 행정부 입법부가 따라야 돼요? 계엄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코로나 바이러스에 비상사태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이 책임자니까. 계엄령은요, 경비계엄령이 있고 비상계엄령이 있는데, 비상계엄령은 군대계엄령이고 경비계엄령은 행정계엄령이에요. 행정사법계엄령. 예? 그 비상사태에, 예? 관련된, 예? 기관장을, 예? 계엄사령관으로 대통령이 지명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예? 법안으로. 법치주의 국가니까요. 그래서 정신건강복지법안이요, WHO에서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각국의 비상사태를 선포하라고 독촉을 하면서 그 테러방지법, 정신건강복지법 두 개를 통과시키고 화학무기 금지조약 11조항을 결부시켜서 이 비밀방역 인간 살처분을 하게끔 만들어 놓은 시스템입니다. 매뉴얼. 그것을 당정청 협의회라고 해가지고,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걸 이어가겠습니다. 테러방지법안, 정신건강복지법안, 예? 화학무기 금지조약 11조항은 화학무기 금지조약이 있는 조항이니까 그건 그냥 납입해도 되고요. 예? 테러방지법안만 통과시키면은, 그 두 가지만 통과시키면은 이 화학무기로 인간 살처분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지금처럼 화학무기를 같은 국민들한테 평화적인 목적으로 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법안이에요. 수면제 처방만 받아도 국민 1,500만 명에게. 예? 그 세 가지만 있으면. 거기다가 당정청협의회에서 통과시킨 법안들이 이 지금 긴급대응팀들, 자살방지위원들 전부 지원하는 법안입니다. 의료서비스법까지. 예? 의료서비스법은 뭡니까? 이거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의료기관이죠. 정신과 의사들이죠. 찾아가는 서비스 아닙니까? 이게 지금 이 지금 집단 스토킹이 자살방지원들, 긴급대응팀들 동원해서 의료 서비스예요. 그래서 이걸 찾아가는 서비스라고 명칭을 지은 겁니다. 그 법안에, 예? 당정청 협의회에서 의료서비스법을 개정을 하면서 그 지원을 받기 위해서. 거기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육감들도 정책에 따르는 자는 지원을 해줄 것이고 정책에 따르지 않는 자는 불이익을 가할 것이다라고 그런 법안까지 만들어냈습니다. 그런 규칙까지요. 법안이죠. 당정청 협의회에서 한 거니까. 네? 왜 그렇습니까? 왜 교육감한테 갑자기 그럽니까? 정신건강복지법안으로 이걸 시행하면서요, 제일 먼저 강하게 이 법안이 적용을 시켜가지고 이 테러를 하게 만든 게 학교하고요, 종교단체예요. 두 가지. 예? 왜? 가장 많은 사람들을 확보를 하고 있고요. 예? 그 두 가지만 운영이 돼도
엄청난 숫자로 운영을 할 수 있거든요. 자, 이 조직 스토킹이라고 알려진 애들이 전부 대학생들이 많죠. 고등학생, 대학생들. 예? 그래서요. 이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교육감들의 힘이 굉장히 큰 겁니다. 예? 그들을 법안으로 이 시스템에 복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강하게 만들어 놓은 게 당정청협의회에서 그 법안을 통과시킨 거예요. 복종을 해야만이 지원을 해줄 것이고 복종을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가할 것이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돼 있는 법안이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압박을 하고 교육감들을. 그러니 그 세월호 사건 교육감이 나서가지고 애들 300명을 수장 안 시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세월호 사건을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러한 짓거리들을 하고 그러려고 당정청협의회를 해가지고 그런 법안들을 전부 통과시킨 거예요. 정신건강복지센터장 말에 따르게 하려고. 그리고 자, 세월호 사건하고요. 테러방지법은 어떻게 통과시켰냐면요. 레피드 미국 대사관 있죠? 테러 당했죠? 그때. 그 다음에 사스 문제가 있었죠?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여기 모가지, 목 있는 쪽에다가 칼로 테러 했었죠? 그런 식으로 테러를 하고 테러 방지법을 박근혜 대통령한테 통과시키게 만든 거예요. 네? 여론을 그렇게 만든 거죠. 응? 뭐 북에서 핵 쏜다. 사스를 사드를 설치해야 된다. 안전을 위해서. 세월호 사건 그렇게 터뜨렸죠. 지금 이 정신건강복지법안하고 테러방지법 이걸로 이 인간 살처분을 하는 부서가 재난안전처, 예? 행안부, 예?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 요 세 부서가 딱 트라이앵글로 같이 지금 이 재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요. 재난에 대해서 그렇게 사고를 터뜨린 거예요. 세월호 사건 같은 거를. 예? 그래야만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테러로 박근혜 대통령 목에 테러하고 레피드 대사도 테러 당했고요. 그 시점에 사드 설치해야 된다라고 그래서 시민들한테 국민들한테 재난 위험하다. 언제 어떤 일이 터질지 모른다. 세월호 사건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식으로 재난에 대한 인식을 줘가지고 자 세월호 사건처럼 청와대가 대통령이 과거에는 국가의 모든 재난에 국무총리 권한으로 청와대하고 국무총리 권한으로 대처를 해왔던 겁니다. 과거에는요. 법안이 그래요. 그런데 코로나 이 바이러스 비상사태로 우리가 매 뉴스를 접했습니다. 이 코로나 전염은 전문가에게 맡겨야 된다라고 질병관리청 보건복지부에서 계속 매 정권마다 그걸 강조해 왔습니다. 전문가에게 맡겨야 된다. 전문가에게 맡겨야 된다. 그게 뭐냐면요. 자, 노무현 대통령 때도 청와대하고 국무총리 권한으로 재난으로 선포해가지고 비상사태가 아니라 재난으로 선포해서 막았습니다. 사스를. 그때부터 보건복지부에서 발표를 한 거예요. 전문가에게 맡겨야 된다. 의협시켜가지고요. 그리고 제가 자료도 모두 찾았습니다. WHO의 비상사태 매뉴얼을 받아들여서 무증상 감염자까지
수집, 정보 수집, 추적, 제재 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해야 된다. 통과시켜야 된다. 그걸 계속 주장해 온 거예요. 그걸 WHO 매뉴얼이라고 그러는데 그 매뉴얼을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이 따르질 않은 거예요. 즉 WHO의 매뉴얼을 따르지 않은 거죠. 비상사태를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그걸 받아들이고 대통령이 제정신입니까? 국민들한테 이 화학무기를 무증상 감염자까지 같은 국민을 지켜서 화학무기를 계엄사령관을 질병관리청 정신건강복지센터장에게 계엄사령관으로 맡겨서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를 장악하게 만들어가지고 화학무기를 쏘게 만드는 게 대통령이 결정할 수 있는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반대를 했었고요. 그래서 뉴스 보십시오. 노무현 대통령 우울증이라고 정신건강의사회하고 의협에서 발표를 했었어요. 그래서 F코드 지금 여러분들 정신병자로 몰아가죠? 망성병 환자로? 우울증 환자로? 그렇게 몰아가서 F코드 맥에서 약 쏴서 죽인 거예요. 고문에서. 자, 죽은 사람들은 다 우울증입니다. 정신건강복지법안 대로요. 테러방지법. 그 두 가지 대로. 약을 엄청나게 줍니다. 온몸에다 지금 이 얘기를 하니까. 그랬는데 그 다음 대통령 때 이명박 대통령 때요. 그 정신건강복지센터 보건복지부에서 주장하는 매뉴얼을 전부 삭제했습니다. 그 법안을 전부. 이건 할 수 없다.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돼서 메르스가 터진 거예요. 30몇 명이 죽었어요. 메르스는 좀 세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는 이 보건복지부 지금 질병관리청에서요. 박근혜 대통령은 재난 상황에 질병관리청, 보건복지부, 중앙재난안전처, 행안부, 그 같이 세 가지 부서가 행정안전부죠. 안전과 재난, 이 지금 비상사태, 그 세 부서가 같이 이 비상사태를 실행을 하고 있는 부서예요. 그 외에 모든 부서들이 행정부들이 정신건강복지센터장에게 협조하게 돼 있고요. 질병관리청이요.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질병관리청의 한 부서일 뿐입니다. 보건복지부, 복지부서로 나눠져 있죠. 그 원청은 질병관리청이죠. 자, 이 살처분을 하는데 질병관리청, 시청, 구청, 경찰, 법원, 법원까지도 질병관리청에게 복종해라. 그러면 너무 티가 나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다 알 거 아닙니까? 비상사태, 코로나 비상사태를 맞이해서 질병관리청장이 계엄사령관이구나. 알 거 아닙니까? 바보가 아닌 이상. 중학교 때 다 배웠는데. 계엄령이라는 거. 법안으로 해서 그 관계장을, 대통령이, 법안을 통과시켜서 지명을 하는 사람이 계엄사령관이라고 저희가 배웠는데. 질병관리청장이나 보건복지부장을, 시청, 구청, 경찰, 법원, 언론까지도 그 사람들한테 지시에 따르라고 그러면은 계엄령인 거, 이 비상사태로, 코로나 비상사태로 계엄령인 거, 다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청 복지부서의 정신건강복지센터장에게 협조하라고 돌려서 법안을 만들어 놓은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개인 사설업체고요. 정신과 의사예요. 의사가 센터장이에요. 그런데 계엄령이라는 건요, 최소한 기관장은 돼야지 그 사람을 지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책임자로. 비상사태의 책임자로. 그렇기 때문에 정신건강복지센터라는 거를 줘서
장을 임명하게 된 거죠. 쉽게 해서 여러분, 여기 고등학교에 교감한테 계엄사령관을 지명을 하면 교장은 더 높은 사람이죠. 같은 학교에서 실행을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밑에 기관한테 계엄센터장을 법안으로 지명을 해서 이 테러를 국민들이 보건복지부에서 질병관리청에서 하는 걸 모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법안을. 그래서 이 살처분을 하기 위해서 비상사태로 재난에 대해서, 이 재난 아닙니까? 자연재해 재난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재난 대처를 할 수도 없고, 박근혜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계속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그걸 주장을 해왔던 겁니다. 전문가한테 맡겨야 된다. 모든 방금 말씀드렸듯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매뉴얼대로, WHO의 매뉴얼대로 모든 행정기관들이 그 전문가한테 그 지시에 따라야 된다라는 그걸 계속 주장해 왔습니다. 청와대 국무총리 권한으로 해서는 이 엄청난 비상사태, 이 재난을 막을 수가 없다. 그걸 계속 주장해 온 거예요. 청와대에서 국무총리 권한으로 사스, 메르스를 대처해 온 걸 계속 반대해 왔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은 재난에 대처를 할 수 없다라고 국민들한테 인식을 시키기 위해서 세월호 아이들 300명을 수장시켜서 국민들한테 그렇게 낙인을 찍은 거예요. 재난에 대처할 수 없는 청와대고 대통령이다. 재난안전처하고 행안부하고 보건복지부하고 짜고 국회의원들하고 짜고. 자세한 내용은 제가 영상을 또 찍은 게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해가지고 목에다가 박근혜 대통령이 테러까지 시킨 거죠. 한 명만 시키면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엄청난 화학무기 테러 학생들까지도 낄낄대면서 하는데, 이렇게 시키는데 화학무기 테러를 전 시청 구청 경찰 법원 언론까지도 전부 국민 2천만 명에게 화학무기 테러를 시키는데, 아이고 대통령한테 뭐 여기 면도날로 긋는 테러를 뭐 못 시키겠습니까? 얘네들이 살인귀 새끼들인데, 아이들 300명 수장시키는 게 일입니까? 얘네들한테 일도 아니죠. 무슨 명분으로? 사회의 안정이라는 명분으로 비상사태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해야 된다. 아이들 300명뿐만이 아니라 대통령 모가지에다 칼을 긋고 리퍼드 대사는 이 WHO는 미국이 관할하는 기관입니다. 유엔도 마찬가지고요. 이 WHO 연관이 돼 있는 대사죠. 이렇게 쇼를 한 거예요. 언론 플레이를. 재난, 테러. 중증보건복지법안은 당정청 협의회에서 거기에 관련된 이라고 관련된 법안들은 협의회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참가를 안 했습니다. 당정청 협의회에. 동의를 안 하고 법안들. 근데 테러 방지 법안만큼은 박근혜 대통령이 통과시켰어요. 왜? 본인이 직접 테러도 당했고 사드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미국 대사 그 사건도 있고, 세월호 사건도 있고, 그 법안들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 사건들과 사고들을
재난안전처하고 행안부하고 보건복지부에서 만들어낸 조작한 사건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짓거리를 해 가지고 대통령들을 탄핵시키고 음. 바로 고 대선 때 탄핵시키고 나서 바로 대통령 뽑을 때 정신건강복지법안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냐 대통령 후보들한테 언론을 통해서 어? 질의했습니다. 아이 도대체 정신건강복지법안이 뭔데 대통령 대선 때 질의를 합니까? 예? 예? 그리고 임명되는 달 2017년 5월인가요? 임명달이 그렇습니다. 그 달 정신건강복지법안이 전면 개정됐습니다. 완전히 다 뜯어서 고친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린 이 사항을 다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지경이 온 거고요. 이 테러가. 앞으로 제가 이 자료하고 모든 내용을 자세히 영상으로 올리겠습니다. 지금 이러한 모든 것을 정관으로 작성을 했고요. 모든 자료를 전부 찾아냈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여러분들 제가 약을 지금 엄청 쏘고 있습니다. 조금 이해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제가 여태껏 영상을 찍지만은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단 한마디도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거 없어요. 근거가 있고 법안이 있고 증거가 있는 것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제 핸드폰에는요. 피해자분들 지아님도 확인을 하셨지만 그 모든 자료가 수천 가지가 넘게 수년간 그 모아놓은 자료들이 있고 요번 이 두세 달 동안 이것들을 전부 찾고 확인하고 글로 쓰고 노트 한 권 분량의 이 내용을 또 정관으로 만들고 국민 누구든지 세네 페이지만 보면은 알 수 있게끔 이 엄청난 상황을 뭐 노트 한 권을 다 이렇게 보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잠깐만 몇 글자만 읽으면 알 수 있게끔 이것을 함축하고 이 작업을 지금 엄청난 작업을 홀로 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관이 저희가 오늘 어제죠. 지났으니까 하루가. 어제 저희가 급히 단체 그 증을 신청을 했고요. 그 정관을 그 정리한 정관을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세한 이러한 내용들을 그동안 미리 좀 말씀드리기가 자세히 좀 말씀드리기가 그랬고요. 앞으로는 제가 이제 더 자세히 모든 증거를 자료를 정관 그 정리한 내용까지도 제가 요 몇 분만 지금은 좀 이렇게 확인시켜 드리기 위해서 알려드리고 정관을 그 보내드렸는데 한 두 분한테만 앞으로 모든 피해자분들한테 볼 수 있게끔 그렇게 모든 국민들이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영상으로도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해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 4년간 이 지경을 만든 거고요. 지금 대선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재명 행정위반 법안으로 이 지경을 만들어 놓고 이제 사법위반 법안까지 통과를 시키는 상황입니다. 시켰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예 그냥 뭐 그냥 다 다 죽이고 가두겠다는 얘기죠. 사법부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죽이고 살리고를요. 국민들을요. 예. 예. 그러려고 이 지경까지 만들려고 추미애 장관 시켜 가지고 사법부를 적폐로 몰아 가지고 전부 좌천을 시키고, 검사들을 좌천을 시키고 정신건강복지법안을 강력하게 추진할 판사들도 교체를 한 겁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들 일반 우리 시민들한테는 이렇게 자살방지원들 긴급대응팀들 동원해 가지고 이 테러를 할 수 있죠. 그런데 고위공직자들 보십시오. 여야당 국회의원들이 WHO 비상사태를 맞이해서 사회 안정을 위한다라고 해서 그 미명으로 대통령까지도 세월호 300명까지도 수장시켜서 당정청 협의를 해서 정신건강복지법안하고 테러방지법을 통과시켜야 된다라고 협박을 한 겁니다. 압박을 하고. 예. 응? 기억 끊기는 약을 쏴버리네. 휙 지나가면서. 밖으로 휙 지나가면서. 단 한 방에 지금 얘기하던 게 기억이 안 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살인기들 하는 짓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뭐 얼굴에다 온몸에다 지금 때려부어가지고. 기억력 끊기는 약을. 아, 이게 사과인가, 이거. 응? 저 보십시오. 새벽 5시에 시민들 자살방지원들 왔다 갔다 시키면서 오토바이 차 왔다 갔다 시키면서 온몸에다 지금 때려부는 거예요. 네. 지금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전혀 기억이 안 난다. 약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그럼 앞으로 뭐 시간이 많으니까요. 네. 그렇게 해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 또 때리고 있네요. 네. 4년 내내 여기까지 만들었는데요. 이것이 이제 더 계속 진행을 해야 되고요. 코로나 사태는 계속 지금 진행 중이니까. 또 더군다나 지금까지 해놓은 만행을 밝히는 대통령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정신건강복지법안을 강력하게 추진할 대통령이 돼야 되니까 이재명 씨를 지금 밀고 있던 거고요. 자, 더불어민주당이, 저는 뭐 당에 대해서는 그전에는 제가 영상에서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난 대통령 후보가 무슨 당인지도 몰랐던 사람이에요. 그럼 관심이 없어요. 그런 거에.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불과 한 2, 3년 사이에 이제 모든 걸 이렇게 알게 된 건데, 왜? 이걸 밝혀야 되니까, 공부를 해야 되지 않았습니까? 자, 박근혜 대통령 때 그 탄핵하는데 앞장섰던 게, 아우, 약을 어마어마하게 때리고 있습니다. 그 박근혜 대통령 새누리당 의원들이었어요. 여야당 국회의원들이 같이 합작으로 이 짓을 한 거예요. 왜 그럴 수 있느냐? WHO의 비상사태니까. 비상사태는요, 국회의원들하고 대통령이 법안을 개정을 하고 국회의원들이 통과를 시켜주면은 비상사태가 선포가 되는 거예요. 예? 국민들은 몰라야 돼요. 왜? 국민들한테 가하는 거니까. 예? 비밀스럽게 하는 거라. 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당정청 협의회라는 거는 이 비상사태에 대처를 하려면
저기 국무회의 대통령하고 국무총리하고 여야당 국회의원들은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고요. 계엄령이라는 거는 국민들은 몰라도. 그런데 이거는 WHO의 비상사태에 대한 계엄령이기 때문에 행안부, 보건복지부, 재난안전처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최소한. 예? 그래서 당정청협의회가 필요했던 거예요. 예? 또 이 수많은 자살방지원들, 긴급대응팀들, 정부기관들이 이 일을 함에 있어서 지원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당정청협의회에서 이 지원에 필요한 모든 법안들을 통과시켰던 거고요. 그거를 국회 선진화법이라고 해가지고 아주 거창하게, 예. 국민들 살처분하는 거 국회 선진화법이라고 해가지고 전 지금 계속 설명드렸듯이 이 테러 집단들을 지원할 수 있는 법안을 전부 통과시킨 겁니다. 이건 화학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전쟁을 잘 알고 있죠? 총칼로 막 쏘고 미사일 쏘고 폭탄 쏘고 그것만이 전쟁이 아닙니다. 그거는 일반적인 전쟁이에요. 인류가 겪어온. 네? 우리 초등학교 때 뭐라고 배웠습니까? 화학무기는 보이지 않아서 핵무기보다도 더 무섭다. 자, 국민 반에게 화학무기를 아이들하고 노인까지 초등학생 6살 아이들까지도 인형에 자전거에다가 외부 치료기를 설치해가지고 지금 국민 반에게 테러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 반에게 화학무기를 줘서 외부 치료기라고 속여서. 이건 화학전이에요, 여러분. 화학전은 원래 이렇게 치러져요. 안 보이게, 비열하게, 숨어서 아이들한테 쏘게 만들고. 이건 지금 화학전이에요, 여러분. 예? 어느 누구도 아니다라고 할 사람이 없어요. 예? 그리고 화학전으로 국민들을 사려고 하기 위해서, 국민들을 이용해서. 예? 그런 만행을 저질렀던 거고요. 사회 안정이라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6차례 WHO에서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사회 안정이라는 미명하에 국회의원들하고 당연히 알고 있죠. 그래서 지금 저기 유럽 의회에서는 WHO의 정책을 반대하는 거예요. 의회에서 반대를 하잖아요, 거기는. 예? 근데 다른 나라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의회에서 여야당이 찬성을 하고 대통령이 반대를 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을 죽인 거예요. 예? 여야당 국회의원들하고 정부 기관들이, 행안부, 보건복지부, 예? 재난안전처, 중앙재난안전처. 왜? 자신들이 이 권력을 지금 하고 있는 이 권력을 전문가다, 자신들한테 맡겨야 된다. 그렇게 매해 대통령들을 압박을 하고 언론을 통해서 언론 플레이를 하다가 급기야는 세월호 사건까지 애들 300명까지 수장을 시키면서. 왜 가능합니까? 그게 비상사태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 상황이 오는 걸 막아야 된다. 노무현 대통령 때 이 질병관리본부, 그때가 질병관리본부였는데 그것도 노무현 대통령 때 승격을 시킨 거예요. 그 전에는 뭐뭐 의료원으로 돼 있어요. 자료에 다 정관이고 자료에 제가 다 있는데. 그때 노무현 대통령을 거기 불러가지고 연설을 한 영상까지도 제가 갖고 있습니다. 사스 때죠. 사스 때 국무총리 권한으로 해서 사스를 100% 다 맞고 단 한 명도 사망자가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현 질병관리청, 그때 질병관리본부였고요. 그 전에는 뭐뭐 의료원으로, 제가 의료원이 아니라 뭐뭐 의료 뭐뭐로 돼 있는데, 그게 일제시대에 만들어진 의료센터예요. 거기서 뭘 했냐?
전염병자들, 예? 전염병 막는 기관이었고요. 두 번째로 생화학무기 연구하던 기관이고요. 세 번째로 요원들 양성하던 곳이에요. 지금 질병관리청이. 예? 전염병자들을 요원들을 통해서 화학무기로 테러를 하던 기관이라고요, 여러분. 질병관리청이. 그 자료까지 제가 다 찾아냈습니다. 싹 다 뒤져서. 미국 CDC, 예? 질병관리청인 본부인지 청인지 그렇습니다. 미국에. 그걸 따라야 된다. 그래서 지금 질병관리청이 된 거예요. 이름까지도 똑같은. 거기도 마찬가지로 전염병자들, 생화학무기, 요원 양성 하는 기관입니다. 자그마한 미국은 사이즈가 크지 않습니까? 큰 CDC라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런 기관들이 있었고요. 이 WHO 비상사태를 해서 전염병을 화학무기로 요원들로 국민들을 암살하기 위해서 CDC를 본받아가지고 만들어야 된다. 전문가들한테 맡겨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온 거예요. 그래서 이걸 똑같이 만들어낸 거예요. 지금 질병관리청이. 보이는 데에서는 얌전한 척, 뭐 마스크 쓰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거리 두게 해서 죄송합니다. 이런데 뒷구녕에서는 이렇게 인간 살처분 시키는 거예요. 마음. 그래놓고 이것이 이제 들통이 날까봐 대통령을 지금 또 기간이 돼가지고 대통령을 뽑아야 되는데 정신건강복지법안을 강력하게 추진할 대통령을 뽑아야 되죠. 당연히. 그러니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그 위원회 위원이었죠. 이재명 씨는 정신건강복지센터 그 지역의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정신건강복지센터장, 시청장, 구청장, 경찰청장, 그 다음에 시민단체장이 위원회로 구성이 되게 돼 있습니다. 위원회니까 당연히 그들이 원하는 자, 그들에게 반대하는 자는 F코드 매겨가지고 정신병원에 가둘 수가 있는 거죠. 가두기만 합니까? 이거 병으로. 그 사람이 66명을 가뒀는데 이재명 씨가 가둔 것만 가두는 게 힘들어요. 여러분들. 가두는 데는 룰이 있지 않습니까? 이 화학무기 쏴서 암살하는 건 룰이 없어요. 표시도 안 나오고. 66명을 가뒀어요. 죽인 사람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재명 씨가. 예? 뭐에다가 F코드만 매기면은 그냥 F코드 이전에 질병코드만 매겨가지고 화학무기 테러를 하는데 예? 얼마나 많은 사람들 죽였겠어요. 예? 형이 그렇듯 이재명 씨 형이 그렇듯. 예? 여러분들 죽어도 뭐 왜 죽는지도 모르잖아요. 정신병원에 갇히는 건 표시가 나잖아요. 화학무기 맞아가지고 죽는 거는 질병으로 죽는 건지 또 이 심리치료에 뭐 보복운전 유도 차량 이슈웨이킹에서 급발진 사고 별의별 살인귀 새끼들 별의별 짓을 다 하는데 뭐에 당해 죽는지도 모르고 국민들이 죽고 있는데 66명 저기 뭐야 정신병원에 갇힌 건 그거는 수준이 낮은 얘네 살인귀들의 수준이 낮은 거고요. 화학무기로 온갖 사고로 죽이는 거. 여러분들 그걸 지금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겠어요 이재명 씨가. 그랬던 사람이 정신건강복지법안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사람이 돼야만이 이 만행이 안 밝혀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그 안철수 씨 이런 사람들 그 대선에 집중하지 못하게 그 선거 차량에 있는 사람들을 죽인 거예요. 지금 제가 이 영상 초기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방법으로 지금 닦고 있죠? 혹을 하나도 안 합니다.
멀쩡하지 않습니까? 잠들 때부터 자기 직전에 자려고 이렇게 누우니까는 얼굴에다 호흡곤란제부터 쫙 가스로 저쪽에서 가스로 쏘더라고요. 밤새도록 쏘고 스테아린 장까지 밤새도록 도포하고 지금도 막 온몸에 지금 얼굴에도 계속 제가 닦고 있지 않습니까? 마취제까지. 죽는 거예요 그냥. 저 숨을 못 쉬어가지고 일어난 거예요 지금. 여러분도 이 테러 당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잠에서 깨면요. 막 이래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약 도포돼 가지고. 어? 지아님도 제가 그 사무실에서 옆방에서 한 두세 달 같이 사무실에서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자다 보면요. 막 소리 지르고 그래요. 고통스러워서. 그래서 내가 놀래 가지고 어 어이 여자 주무시는 방이니까 들어가지 못하고 "지아 무슨 일이야?" 소리 지르면 "아 공격받아서 그래. 약 때문에 그래요. 고통스러워서 그래." 아니 저도 그러는데요. 어? 이렇게 해서 죽이는 겁니다. 뭐 표시나 납니까? 그리고 뭐 이게 뭐 죽으면은 자 보십시오. 요즘 엊그저께 뉴스 한번 보십시오. 새 모녀가 죽었어요. 새 모녀가. 예? 4억 인가를 사기를 맞고요. 새 모녀가 인제 저 강원도 쪽인가? 그쪽으로 인제 집을 얻어 가지고 거기에 이사를 해 가지고 어 새 모녀가 인제 그 사기 맞은 거에 대해서 응? 고소장을 제출하러 갔어요. 갔다 와 가지고 집 앞에서 차 안에서 흉기로 응? 죽게 됐습니다. 2명이 죽고 1명은 지금 병원에 있나? 어머니는 병원에 있나? 그런데요. 경찰에서 타살 혐의 없음, 뭐 근거 그럴 만한 누구에게 그런 일을 당할 만한 혐의가 없음이라고 판결이 됐어요. 아니 3 명이 칼을 맞았는데. 그것도 모녀가. 예? 뭐 손정민 사건도 마찬가지죠. 모든 사건이 지금 대장동 사건도 그렇고요. 자, 계엄령에 의해서 아예 수사를 검경이 하질 않는 거예요. 그러려고 사법부를 적폐로 몰아 가지고 그 수사권까지 경찰한테 넘긴 거예요. 예? 일단은 행정부는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이 전부 장악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제가 매번 말씀드리듯이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는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로 나눠져 있어서 입법부, 행정부가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이 장악을 했어도 사법부는 함부로 못 건드리는 거예요, 독립기관이라. 그러니까는 그것까지 장악해서 사법 위반까지 통과를 시키기 위해서 추미애 씨 시켜 가지고 사법부를 와해시킨 거예요. 그래 왜 그랬느냐? 지금처럼 모든 이 만행을 수사를 안 하게 하기 위해서. 왜 그게 가능하냐? 계엄령이니까요. 계엄사령관. 지금 대통령이 되셨잖아요. 지금 정신건강복지법안 통과되고 나서 문재인 대통령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맨날 이거만 했지. 어? 야당 한 게 없어요. 뭐 정치에 대해서 여당이 하는 정책에 대해서 뭐 잘했다 잘못했다 하면서 과거처럼 정책을 논의하고 시시비를 가린 게 없어요. 왜? 전부 한배 이 비상사태로 인해서 한배를 탄 사람들이니까. 어? 심지어 저기 뭐야 심상정 의원 당을 민주당의 제2 이중대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응? 정치 따위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지금 비상사태 때문에. 그래서 사법력까지 그 수사권까지 전부 행정부인 경찰한테 넘긴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든 사건들을 이렇게 수사조차도 안 하고 계엄령으로 그냥 죽어도 왜 계엄령으로 테러범을
처벌한 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수사를 안 하는 거예요. 테러범을 자타에게를 갈 수 있는 테러범을 정부에서 예? 테러범에 대해서 대처를 한 거예요. 예? 지금 법안에 의해서. 예? 그래서 수사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세모녀 얘기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 또 엄청나게 씁니다. 이 얘기하니까. 자, F코드 맞은 대상자는 자타에게를 갈 수 있는 F코드를 매겨서 테러범으로 규정을 해서 제압을 하는 겁니다. 예? 죽이는 거예요. 죽여도 되는 거예요. 응? 총칼만 안 쓰면 됩니다. 화학무기로 평화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테러범한테. 예? 그걸 평화적인 목적이라고 해요. 테러범이니까 죽여도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사회에 혼란을 일으키면 안 된다. 총칼을 사용하면 안 된다. 시끄럽게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조용히 죽이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화학무기를 평화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게끔 돼 있습니다. 예? 그것도 화학무기 금지 조항 11조항에 보면은 각국의 행정부 기관들하고 시민들한테 이 사용법을 교육을 시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시민들이 이 짓거리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조항이에요. 예? 테러범, 국민을 테러범으로 방지법에 엮어가지고 화학무기를 할 수 있게 만들어. 그 세 가지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죠. 응? 그래서 테러범으로 규정을 해서 죽이는 거기 때문에요. 응? 정당한 계엄령에 의해서 계엄 사령관 지시에 따라서 정당하게 테러범을 제압하게 되는 거고요. 예? 죽이는 것까지도 해요, 지금 국민들을. 더군다나 그 4억이란 돈이요, 여러분들. 저 보이스피싱 있죠? 여러분들 지금 정신건강복지법안에 의해서 언론까지도 시청, 구청, 경찰, 법원, 언론까지도 예, 담배 한 대. 약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요. 정신 못 차리겠습니다. 담배 한 대. 시청, 구청, 경찰, 법원, 언론까지도 정신건강복지센터장에게 협조하라고 그래가지고요. 지금 이 국민 1,500만 명 이상을 정신건강복지법안에 의해서 감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핸드폰하고 컴퓨터를. 예? 테러방지법에 의해서요. 그래서 전부 질병관리청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국민들 1,500만 명을 핸드폰 해킹하고 노트북을 해킹해서 감시를 하면서 그래? 언론에다 뭐라고 퍼뜨렸습니까? 외국 해커가 하는 짓이다. 왜 계엄령은 감춰야 되니까. 그리고 언론까지도 정신건강복지센터장에 협조라고 돼 있으니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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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또 그게 그 개인 정보가 뭐에 쓰이느냐? 테러범을 죽였으면요. 예? 또 테러범의 재산은요. 국고 환수가 되게 돼 있어요. 예? 국고 환수요. 그래서요. 그 개인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들 핸드폰 모든 정보 다 털리지 않습니까? 얘네들한테. 질병관리청한테. 정신건강복지센터한테. 예? 얘네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계좌부터 해서 뭐부터 다. 그래서요. 살처분할 때 직전이고 후고 자 구하라고 저기 F코드 우중에서 화학무기 테러가지고 죽이고 나자마자 금고 다 털어가지 않습니까? 아 연예인 집에 저기 뭐 CCTV가 없어서 근거가 없어가지고 혐의 없음 해가지고 뭐 증거 없음 해가지고 그 금고 털어간 거를 사람이 죽은 집에서 금고를 털어갔는데도 털렸는데도 그 경찰하고 검찰이 그거 수사를 중단하는 게 말이 됩니까? 에? 왜? 계엄령에 의해서 테러범으로 규정이 돼 있고 테러범의 재산을 국고 환수한 거기 때문에 수사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지금 이 보이스피싱도 얘네들이 하는 거예요. 예? 중국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살인귀 새끼들이 하는 거예요. 국민들 이 F코드 맞은 국민들 질병 수면제 처방만 받아도 F코드를 매겨가지고 자타에게를 갈 수 있는 정신질환자로 정신건강복지법안에서 만들어 놓고 테러방지법을 결부를 시켜서 테러범으로 규정을 해가지고
테러범의 재산을 국고 환수시킨다라는 명분으로 다 빼앗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요, 지금 그 세모녀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기친 것도 그런 식으로 보이스피싱이나 이런 식으로 사기를 쳐서 개인정보를 전부 알고 있으니까요. 예? 사기를 치고요. 그거 법정에 가가지고 고소장을 제출하니까 테러범이, 응? 그걸 밝히려고 하니까 죽인 거예요, 그냥 가서. 예? 사법부에 가서 밝히려고 하니까, 고소장 내려니까. 예? 아니, 새 모녀가 뭐, 저기, 뭐야, 원해서 할 게 뭐 있습니까? 아이들까지. 그리고 왜 그걸 수사를 안 합니까, 경찰이? 혐의 없음이라고. 칼을 맞아 죽었는데, 차 안에서, 집 앞에서. 예? 주차장 내에서. 응? 테러범으로 규정이 됐기 때문에 수사를 안 하는 거예요. 예? 보이스피싱도 그래도 응? F코드 맞은 사람들만 뺏어가는 거예요, 합법으로. 테러범으로 규정을 해서요. 예? 비트코인도 하지 마세요. 비트코인도 이 WHO 얘네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 아이디 해킹만 하면은 전 재산을 몰수해 갈 수 있는 거예요. 예? 은행 계좌는 보호법이 있잖아요. 예? 정신건강복지법, 테러방지법으로만 은행 계좌를 응? 빼가기도 합니다, 얘네들이. 여러분들, 제 과거에 제 통장에 있는 어려울 때 돈 몇만 원, 몇십만 원도 빼갔었어요. 응? 그 일 당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법치주의 국가에서. 테러범으로 규정을 했기 때문에요. 국고 환수를 한다는 미명과 법안으로 털어가는 거예요. 어? 네. 이 영상이 너무 길어졌습니다. 좀 짧게 하려고 했는데 너무 길어지네요. 아주 중요한 사항이니까요. 이대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금 이 모든 사항을 근거나 자료를 다 찾았고요.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뭐 제 생각을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는 더 자세하게 하나하나 또 자료를 근거로 자료를 통해서 올려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또 그 정리는 한번 쫙 읽어서 다 이해가 가게끔 제가 정리를 다 했습니다. 예? 누구도 초등학생도 보면 이해가 갑니다. 다. 제가 지금 설명드렸듯이요. 예? 그렇게 다 준비를 했으니까요. 예. 지금 제가 부산에 와 있고요. 내일 4분 5분이 모일 거예요. 피해자분들. 그동안 이제 이쪽에서 연락을 주신 분들하고 모여서 또 피해자분들이 한 분이라도 또 모여야 되니까요. 잠시 또 짬을 내서 만날 거고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지금 차량은 오늘 제가 좀 정리를 했습니다. 요 전기선도 이거 혼자 다 해야 되니까 지금 배선도 해야 되고 약 테러 받으면서 오늘 밤 혼자 여기서 라면 끓여 먹어가면서 예, 그걸 했고요. 냉장고도 이거 사만 놨지 고정을 못 해가지고 맨날 떨어져가지고 저기 다 깨지고 문 다 깨지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 이제 드디어 이제 이동을 해가지고 여기서 고정도 했고 나머지 이제 여기 뭐 배관 자재도 좀 사놨습니다. 저희가 뭐 여유가 없지 않습니까? 서로 피해자분들이. 그러니까 이거 뭐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 정관 이제 마무리했으니까 이것도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맞아. 그리고 정관 내용을 또 함축해 가지고 차에다가 랩핑을 해서 그를 파서 본격적인 활동을 할 겁니다, 여러분. 그 기간까지 지금 등록을 했고요. 정관 등록을 했고요. 단체 등록을 했고요. 명단하고 여러분들 여태 연락 주신 분들 전부 명단하고 해서 등록을 했고요. 2, 3일 안에 이제 연락이 올 겁니다. 뭐 몇 번에 걸쳐서 필요한 서류
반복해서 준비해 가지고 간 거니까. 다른 건 뭐 이들이 뭐 트집 잡을 만한 일이 없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피해자분들 만나 뵙고 바로 또 준비 빨리 해서 빨리 활동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오래 기다려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자주 이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너무 온몸에 막 다리고 뭐고 어마어마하게 때려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식사 시키는 거예요. 지식사. 창문 열어놨지 않습니까? 저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뭐 제가 바보입니까? 약 맞는 걸 제가 뻔히 하는데 얘네들이 무슨 약 쏘는 것까지. 제가 만약에 죽는다면요. 제가 하나도 뭐 겁 안 납니다. 겁났으면 어떻게 이걸 밝히고 이들하고 싸워왔겠습니까? 응? 뭔 약 맞고 있다라는 걸 근거를 남기는 거고 여러분들한테 알리는 거고요. 제가 지금 그렇게 얘네들을 손에 죽은 줄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안 죽어요. 안 죽는데 이들의 테러가 이렇게 잔악하다는 걸 알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까 마무리가 됐나? 아까 얘기가 안철수 그 의원도 이재명 씨를 단성시키기 위해서 방해를 해야 되니까 얘네들 뭐 사람 몇 명 죽여가지고 하는 거는 계엄령이니까 일도 아니에요. 죽이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요즘 캠핑카가 얼마나 많습니까? 발전기 버스 짐칸에다 다 실을 수 있게 돼 있어요. 그 버스가 얼마나 큰데요? 다 실게 돼 있고요. 그게 다 구비 돼 있어요. 켜도 안전하게끔 다 구비 돼 있어요. 그럼 뭐 캠핑하는 사람들, 뭐 발전기 켜는 사람들 다 죽어야 되게요? 아이고, 두 팀이나 죽었습니다. 사고 두 팀이나 났어요. 왜? 방해해야 되니까, 대선. 안철수 씨만 방해했습니까? 윤석열 씨는 지금 대통령 되셨죠? 윤석열 대통령님 부인한테,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한테 했듯이, 기자 보내가지고, 친한 척 붙어가지고, 정보 빼가지고, 언론에 발표하는 거, 저거 잡아가지고, 건수 잡아가지고, 녹음해가지고, 발표하게 해가지고, 이재명 씨 단선시키게 하려고 그 작업했던 거예요. 심리치료예요. 다. 이 세월호 사건 애들 죽인 것도 심리치료라고 해서 아주 말을 이쁘게 붙여놨습니다. 사람 죽이고 애들 죽이고 사람 죽이는 걸 얘네는 치료라고 합니다. 국민들한테 가하는 치료죠. 비상사태에 질병관리청이 행안부하고 질병관리청이 중앙재난안전처하고 국민들을 위해서 비상사태를 맞이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몇 명 죽는 것만 정도는 심리치료다. 국민들한테 안전을 위해서 치료하는 거다. 얘는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는 거예요. 심리치료라는 말이. 이런 사이코패스 새끼들이 있습니까? 살인귀 새끼들이. 전부 심리치료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빨리 준비하세요. 이제 이거 마무리 이제 좀 준비하세요.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뭐 저를 뭐 이렇게 몇 명이 같이 막 이렇게 해서 하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좀 시간이 걸리는 걸 조금 양해해 주시고요. 지금 거의 다 완료가 돼 가니까 그렇게 지금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는 상황입니다. 이대로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